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해결 동적 계획법 파트를 맡게 된 교사 문동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적 계획법의 개념, 이해, 문제 접근 방법 및 동적 계획법을 활용한 실전 문제 해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동적 계획법의 기본, 동적 계획법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계획법이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적 계획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분 반복 문제입니다. 즉, 계속해서 같은 부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또 최적 부분 구조의 형태이어야 합니다. 작은 부분의 문제에서 구한 최적의 답이 합쳐진 큰 문제의 답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적 계획법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핵심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일한 계산을 반복할 때, 둘째, 이전에 계산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동일한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셋째,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동적 계획법의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동적 계획법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향식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향식 동적 계획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먼저 하향식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전 강좌에서 들었던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를 찾는 코드입니다. 함수 피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기함수 피보는 기저사례, 즉 탈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무한히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탈출 조건을 삽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피보의 파라미터 이 k 값이 0이거나 1이면 0, 1을 각각 반환하면서 함수를 종료하는 이 탈출 코드, 즉 기저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k가 0 또는 1이 아닐 때는 아래와 같이 return 피보의 k-1 더하기 피보의 k-2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다시 재기 호출하는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10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사용자에게 입력값을 받는 코드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5라는 숫자를 입력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변수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고 피보 A는 즉 피보 5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피보나치의 재기 호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5가 예를 들어서 피보 5를 우리가 호출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피보 4와 피보 3이 호출됩니다. 그리고 피보 4는 피보 3, 피보 2를 호출하고 피보 3은 피보 2와 피보 1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피보 2는 피보 1과 피보 0을 호출하게 되죠.
즉 계속 호출을 통해서 기저사례에 도달한 이 재기함수는 0 그리고 1을 반환하면서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함수 피보 2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피보 2로 돌아온 함수는 다시 반환을 하면서 피보 3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피보 3은 아까 호출했던 피보 1에 갔다가 기저사례에 맞닥뜨리고 다시 피보 3으로 들어간 뒤 피보 2 더하기 피보 1의 값이 계산된 값을 피보 3이 가지게 되고, 이 값을 다시 리턴을 해서 피보 4에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다시 기저사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피보 5로 반응값이 전달되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달된 값은 피보나치 수열의 5번째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 구조에서 여러분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피보 5의 값을 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보 3을 보도록 하죠. 피보 3은 2번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곳이 피보 2가 보입니다. 피보 2는 총 3번에 걸쳐서 호출됩니다. 이렇게 이미 계산된 값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반복적으로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수행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 코드는 반복 수행을 막기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D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P는 리스트죠. 자, 컴프레hension 식으로 해서 총 공간을 51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쓰는 것은 50개만 쓸 겁니다. 즉 DP의 0은 그냥 0의 값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하는 값은 50개 정도가 DP의 1부터 DP의 50까지 총 50개의 저장 공간을 사용한다는 의미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피보 함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 코드와 달라진 것은 재기함수 안에 if dp의 k가 0이 아닐 경우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코드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는 0으로 초기화된 이 dp의 k 값이 들어가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재기 호출을 하지 말고 그 값을 그대로 다시 리턴해라. 즉, 그 값을 활용해서 더 이상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else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는 dp 리스트의 값이 0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기 호출을 통해서 그 값을 저장하고 다시 dp의 k의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if부터 else까지 들어간 이 코드 때문에 반복적인 계산 수행을 막고 수행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향식 동적 계획법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과 마찬가지로 리스트 dp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기저사례라고 해서 dp의 0은 어차피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dp1과 dp2를 각각 값을 1로 초기화해 놓습니다. 이렇게 된 후 이 포문에 예를 들어 사용자가 5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포문은 3부터 6까지인데 6보다 적은 5까지 3부터 즉 5까지 총 3번을 반복하면서 리스트 dp에다가 계산된 점화식을 바탕으로 그 값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dp의 5라는 수의 값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반복문의 i 값이 3부터 5까지 돌면서 dp의 3, dp의 4, dp의 5의 값을 차례대로 계산하면서 저장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향식과 상향식 동적 계획법은 두 방식의 차이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에 따릅니다. 하향식은 제기함수를 호출해서 피보 5의 값을 알기 위해 피보 4, 피보 3의 값을 요청하고 제기함수가 기저사례까지 도달한 후에 다시 반환값이 되돌아오면 결과값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상향식은 처음부터 기저사례에서 출발해서 각각의 피보 3, 피보 4, 피보 5 이런 값을 차례대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적 계획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